전남형 뉴딜을 만들어 보겠다. 대경제 위기에 맞서서 저탄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그린 뉴딜이다, 네. 뭐 디지털 디지털이다 뉴딜이다.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는 줄어들 거 것 아니에요? 같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셋이 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또 제가 다른 분들하고 또 했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기애애하시던데. 그랬나요? 화목하게. 아, 너무 남자들끼리 셋이서 하니까 좀 칙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웃자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예.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관광 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들 했지만 이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사실은 최근에 또 코로나가 창궐을 다시 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저도 좀 무섭습니다. 돌아다니기가 요즘은. 좀 어떠세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음. 역시 휴가지 풍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일단 코로나 그리고 집중호우 그것 때문에 휴가지 사람들이 많지 않고 사람들 휴가지에 온 사람들도 규모가 적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예년 같으면 뭐 가족과 뭐 친척과 이렇게 뭐 삼촌, 뭐 외삼촌 맞아요, 같이 맞아요. 오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규모가 없고 거의 10명 미만씩 이렇게 온 그런 한적한 휴가지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직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저희도 계획이 딱 그거예요. 그냥 가족들끼리만 조용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좀 마주치지 않는 그런 섬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래서 아이들 좀 풀어놓을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서 뭐 애들 뭐 수영을 하든 뭐 바다를 가면 일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닷가는 이제 안 나가는 걸로 이미 아이들하고도 얘기가 됐고 대신에 이제 집 근처에 이제 또 풀을 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애들 하고 또 텐트 쳐놓고 애들 좀 놀 수 있게끔 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유럽병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전염력이 뭐 10배 정도 네. 강한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시아까지 확산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뭐 당국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백신 개발되더라도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코로나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여파가 사실은 뭐 우리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 그대로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좀 버려서 이런 경제판을 좀 한번 뒤엎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전라남도도 사실은 전남형 뉴딜을 네.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좀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뭐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얘기를 좀 꺼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제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전남형 뉴딜 과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뭐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영상에서도 좀 봤는데 일단은 뉴딜 정책이 어떤 건지 뉴딜 정책 사실 발음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뉴딜 정책. 네, 뉴딜. 뉴딜 정책. 이게 뭔가 어떤 새롭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새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대공황처럼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들 그런 것들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계적 대경제 위기에 맞서서 아예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뭐 탄소 중심,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석탄 에너지를 통해서 뭐 석유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그런 경제가 아니라 저탄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즉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자. 이게 뉴딜의 어떻게 보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뉴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고 높아졌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뉴딜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사실 경제 위기가 사실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죠? 저 단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가 다들 돈 받았잖아요. 긴급 생활지원금. 이게 사실 초유의 일이었고 그건 사실 정말 정부가 이렇게 초유의 결정을 할 정도로 경제 위기를 실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인구 한 명당 많게는 40만 원, 적게는 20만 원 가까이 받았잖아요. 이게 뭐 가게에 큰 보탬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숨통은 튀었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역 경제, 특히나 자영업자들부터 무너지게 되면서 줄폐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단순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보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내재돼 왔죠. 네, 예. 포화 이미 상태. 있던 네. 것들이 네. 코로나19라는 뭔가의 그 기폭제 역할을 해준 것 네네. 뿐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당겨졌죠. 예.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을 확대하는 디지털 뉴딜, 친환경, 저탄소 등을 가속화하는 그린 뉴딜,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안전망 강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판 뉴딜에 맞춘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블루 이코노미를 강력히 연계해 전남 제2의 도약을 실현시키겠다는 것.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이 가진 성과 바다, 황금, 들녘, 하늘, 바람 등 풍부한 블루 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해서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발전 전략으로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뉴딜이다, 뭐 그린 뉴딜이다, 네. 뭐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네. 어떤 거죠, 이게 정확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예, 저탄소. 그래서 디지털 그러니까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접촉을 최소화한 만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원격 근무, 원격 뭐 AI를 인공지능 뭐 로봇을 이용한 진료 뭐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대로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공업단지도 그렇게 이제 변모를 시키는 것이죠. 그에 따른 뭐 일자리들도 사실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네. 이 뉴딜이란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국도 뉴딜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사실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랑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1929년에 이제 경제 대공황 때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 뉴딜 정책을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사회 기반 시설인 SOC 확충에 좀 집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일자리들을 그 생산을 해냈고 그래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갔던 이게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한국판 뉴딜은 AI나 5G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서 4차 산업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이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제 기존에 미국에서 해왔던 뉴딜이 사실 우리나라도 같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그 당시 정권에서 새롭게 도로를 깔고 또 그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뭐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같이 또 잘 돼 오던 것이 지금의 이제 5G까지 성장한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물려 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는 이 성장을 발판으로 이런 한국판 뉴딜을 다시 한번 재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을까요? 그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를 재편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전에는 많은 노동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에서 지금은 이제 더 효율성, 그러니까 노동력은 육체 노동은 줄어든 대신 여러 가지 지식에 기반한, 그리고 또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통신에 기반한 산업들로 구조를 다 개편하는 그런 작업이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번에 나온 뉴딜의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그린 뉴딜이다, 네. 뭐 디지털 디지털이다 뉴딜이다.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는 줄어들 거 것 아니에요? 같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 다 공공일자리에 그러니까,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걸 또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 동전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뉴딜을 통해서 좀 바뀌는 부분도 양면성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분명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소달구지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당연히 그죠. 사라지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면서 이제 말 타고 다니던 게 스포츠로 바뀌고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본적인 네네. 사안들을 좀 점검을 했는데 그럼 전남 뉴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좀 대비하겠다라는 것들인데 한국판 뉴딜하고 전남판 뉴딜하고는 차별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맞붙어서 가는 예, 얘기가 그 일치합니다. 맞물려 일치. 가는데. 예, 일치하다고 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맞물려 갔는데 전남은 그린 뉴딜에 조금 더 초점을 뒀지 않나. 올해 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내놓은 것은 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야심차게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제시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풍부한 청정 자원과 찬란한 역사 문화 자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한항해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 같은 약속의 중심에는 국고예산 7조 1,896억 원 확보가 한몫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여수 화태와 백야, 신안 앞해와 목포 율도, 달리도, 해남 화원을 잇는 연륙 연도교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는 전철화 방식 확정과 함께 예산 확보로 2023년 개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공과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이 나주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한전공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1조 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부분도 결국은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모빌리티 사업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등이 구체화되면서 내년 전남은 밝은 내일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전남 하면 청정.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과 좀 가까운 예. 것들이 많다 보니 그러면 그린 뉴딜 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뭔가 정책들이 좀 많지 않을까. 전남도가 나름대로 설정을 한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뭐 화순 백신 지금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뭐 국가 면역 치료 플랫폼을 유치를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린 뉴딜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확신 백신 산업 특구에다 앞으로는 국가 예산을 한 1조 원 이상 투입해서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화순이라는 지역은 이런 의료의 어떤 기지로서 의료 산업단지의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바이오를 통해서 임상 실험이라든가 뭐 약품 예. 개발이라든가 예. 뭐 이에 따른 병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또 뭐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해양 친환경 특화 기술 공유 플랫폼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거기다가 광양항 수소 전용 항만 예.
거기다가 한중공대 설립도 이 그린 뉴딜에 예.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4가지 정도. 이 영광 목포 일대는 또 이제 이모빌리티.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이모빌리티. 이모빌리티 하면 이제 초소형 이동 수단 네. 아닙니까? 네. 한 명 아니면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소형 전기차 뭐 하는데 이 규제 자유 특구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광에다 이런 그 이모빌리티를 뭐 9,000대를 보급하고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 시범적으로 그런 이제 원대한 구상이 있고 뭐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우주로서 뭐 드론 뭐 실증 지역을 하고 뭐 드론 실험 비행 그리고 앞으로 뭐 미래 비행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장을 만들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도 뭐 우리 전남이 어떻게 보면 그 농업이 주된 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상현실 비대면을 통한 남도여행 남도 VR을 통한 뭐 VR, 여행을 그렇죠. 한다든가. 이번에 좀 체험형 해보여서. 관광 플랫폼을 여수 쪽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그 지금 신경 네. 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뭐 VR 전지 훈련장 해가지고 뭐 그걸 구축하는 방안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여기에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신안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 예. 단지라든가 또 뭐 장흥이나 뭐 이런 지역들 보면 수소 에너지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곳곳에 지금 다 예정이 돼 있거나 뭐 흔히 말하면 업무 협약을 맺었거나 좀 가시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뭔가가 들어서게 되면 당분간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SOC 사업을 통해서 뭐 일자리를 좀 만들어냈듯이 그런 일자리들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문 인력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사실 다 빠지거든요. 그 이후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없겠죠, 아직은?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있겠죠, 전남도가? 그런 고민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 일단은 만들고 보자. 기대 효과? 정말 이걸 했을 때 우리한테 팍 와닿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사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비록 제조업을 중심의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갈수록 서비스업,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나 이런 인터넷에 기반한 것들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2022년까지 그린 에너지 분야에만 네. 먼저 뭐 4조 5천억 가까이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했고 2025년까지 일자리 3만 8천여 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 사업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치 경쟁이 펼쳐지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얼마나 빨리 좀 선점을 하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 사실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만약에 전남에서 풍력 뭐 단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연구 용역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 연구 용역비도 포함이 되고 또 설비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 설비도 지원이 되고 또 모든 이 그 세부 과정들 속속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따낸다면은 또 연관 기업들이 들어오겠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고 기업에서는 이제 세수가 확보가 되겠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고 그러면 주거 환경이 대폭 또 개선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당연히 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빨리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그래서 기대 효과는 굉장히 크다. 뉴딜 계속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도 사실 100% 정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뭐 관계자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부가 주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이럴 때는 좀 하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오늘 전남판 뉴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왕 경제 얘기를 꺼낸 김에 네. 다음에도 좀
경제 얘기를 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